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살 때 확인해 봐야 할 11가지 스펙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커 아부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11가지나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아부대장이 올려놓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머신 사기 전에 참고를 하시겠지만은 이걸 봐도 잘 모르겠고 저걸 봐도 잘 모르겠는 분들이 일단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 제 리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부대장이 이런 거를 살피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11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가 해결이 안 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1번째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그것은 바로 와이프의 기분을 살펴야 돼요. 네,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포타 필터의 사이즈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포타 필터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커피를 담는 이렇게 손잡이 달려 있는 거. 이게 포타 필터인데 이 포타 필터가 51mm, 54mm, 58mm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포타 필터가 있습니다. 사이즈로 봤을 때 그 외에도 뭐 날개 모양이나 이런 거 다양하겠지만은 사이즈는 51, 54, 58인데 어느 게 더 좋냐라고 한다면 카페에서 쓰는, 업소에서 쓰는 게 58이기 때문에 당연히 58mm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고 좀 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58mm예요. 그래서 58mm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냥 무방합니다. 물론 54mm와 58mm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점점 들리고 54mm가 더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랬거나 저랬거나 이전에나 오늘에나 결국에는 58mm가 더 대세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은 54mm 54와 58은 약간의 의견 논쟁이 있으나 58이 더 우세하다. 그리고 51mm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머신에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51mm는 사실상 좀 하급 스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일러가 싱글 보일러인지 듀얼 보일러인지 보일러의 용량은 어떤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보일러가 대부분 이제 서머스탯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 싱글 보일러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앞으로는 이제 싱글 보일러들 간의 전쟁이 거의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용 머신에도 듀얼 보일러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듀얼 보일러인지, 그러니까 추출 보일러와 스팀 보일러를 나눠 놓는 거죠. 그러면 스팀의 세기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세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는 회사들이 곧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거를 또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일러의 용량이 좀 중요합니다. 같은 서모스탯이라고 하더라도, 서모코일이라고 하더라도 용량이 작을수록 온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잔을 추출하는 중에도 온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 용량이 서머스탯이라도 조금 더 큰 용량이 좀 중요하다는 거, 요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펌프가 어떤 제품인지, 몇 바의 압력의 펌프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새 제품,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 출시된 지 1년 미만의 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냥 율카 펌프가 15바에서 20바 사이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펌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중고로 구매를 하시거나 좀 출시된 지 오래된 머신들을 보실 때는 이 펌프가 율카 펌프인지 15바인지 20바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율카 펌프 15에서 20바 정도면 충분히 좋은 펌프다. 그게 아니라 더 떨어지는 펌프라고 한다면 좀 아쉬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OPV가 달려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버되는 압력을 조절해주는 밸브인 거예요. 오버된 압력을 배출해주는 밸브가 OP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팅되어 있는 그 압력보다 더 과한 압력이 걸릴 때에 제3의 길로 물을 빼주는 그런 밸브가 OP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펌프가 15바짜리 펌프라고 한다면 15바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추출할 때 필요한 압력은 9바 전후란 말이죠. 그러면 9바 이상 압력이 걸리게 되면 과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OPV가 존재해야지만 9바 이상 오버되지 않도록 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OPV이기 때문에 가정용 머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OPV입니다.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걸로 이게 조금 괜찮은 머신인지
좀 저가형 머신인지가 구분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PV가 달리고 안 달리고는 커피 추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6번째입니다. 포타필터의 재질. 아까 말했던 이 포타필터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재질도 보면 좋습니다. 재질이 알루미늄인지 스테인리스인지를 확인하면 좋아요. 아무래도 스테인리스가 조금 더 위생적으로 좋고요. 또 보온성도 좀 더 뛰어납니다. 물론 알루미늄만의 또 장점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열 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열이 좀 빨리 열교환이 돼서 예열이 좀 빨리 된다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 하루에 한 잔, 두 잔 내릴 때는 알루미늄이 좀 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알루미늄보다는 스테인리스가 좀 더 상급이기 때문에 좀 비싼 머신을 샀을 때는 스테인리스가 들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질도 한 번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보일러의 재질이 알루미늄인지 스테인리스인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건 애초에는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잘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알루미늄 보일러나 스테인 보일러나 사실 추출의 퀄리티가 변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보일러 용량은 퀄리티에 변화를 줄 수 있어도 알루미늄 재질이냐 스테인리스 재질이냐로 인해서 커피 맛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루미늄 자체를 좀 극혐하시거나 알루미늄이 몸에 굉장히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알루미늄 보일러를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보일러를 많이들 찾으시고 요즘에도 많이들 스테인리스 보일러가 좀 더 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써봤을 때 사실 알루미늄이 진짜 몸에 해롭다고 한다면 허가가 안 나왔을 거예요. 보일러도 못 만들고요. 식품에 관련된 걸 알루미늄을 원래 사실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도 원래는 팔아서는 안 되고요.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기구들이 사실 나와서는 안 되는 거긴 한데 지금 뭐 다 유통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통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는 그 의견이 좀 갈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에요. 제 생각은. 근데 스테인리스로 가면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물맛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그런 좀 스테인으로 만든 텀블러 같은 거 좀 저렴한 거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뜨거운 물을 담거나 뜨거운 차 같은 걸 넣었을 때 맛이 변하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만 지나도 물맛에서 양맛 같은 게 나거나 쇠맛 같은 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스테인리스 중에서 좀 저렴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 스테인리스가 뭐 저렴한 게 있고 비싼 게 있나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산화 처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다른 뭐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처리를 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물맛이 전혀 안 변하는 스테인리스, 좀 비싼 스테인리스가 있고요. 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맛이 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가 있는데 이게 저렴한 스테인리스로 사용이 되면은 뜨거운 물, 특히나 뜨거운 상태에서 맛이 좀 빨리 변한다라는 게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알루미늄 나은 것 같아. 왜냐면 물맛이 변하는 스테인리스보다는 그냥 알루미늄이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알루미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맛 변하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물맛이 얼만큼 변하느냐? 그냥 맹물로 비교를 하면은 누구나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물맛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커피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커피 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걸 구분해 못 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구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8번째입니다. 전력 소모량은 몇 와트인지, 최대 출력이 몇 와트인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사실 뭐 서머셋이라고 하면은 보찐 개찐입니다. 높아봤자 1400, 1500, 1600 이런 수준이고 낮아도 뭐 어쨌든 1000 미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1000와트 정도면은 전자레인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 전력 소모량이 걱정이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도 이 전력 소모량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예열 때문에 그래요. 예열. 이 와트 수가 높을수록 예열이 확실히 더 빨라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게 예열되는 속도가 어차피 다 좀 빠른 편에 속해요. 옛날처럼 아주 느린 그런 머신들이 좀 드물고 서머코일 방식 자체가 예열 속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늦어도 3분이 채 안 걸리고 2분 몇 초고요. 빠른 애들은 막 3, 40초 만에 예열이 끝나기 때문에 이 전력 소모량 그냥 1000와트만 넘기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와갑니다. 9번째. 정식 국내 정기 안전 점검이 완료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요거는 요즘에 하도 직구도 많고 안전 검사가 안 된 제품들이 많이 판을 치다 보니까 사실상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허가가 안 난 머신들이거든요. 안정에 대해서. 요거는 좀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안전 검사를 받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웨이 밸브가 있는지라는 건데 이 3웨이 밸브는 뭐냐면 커피 추출을 하고 나면은 이 커피 퍽에 압력이 구바의 압력이 걸려 있잖아요. 이 남은 압력이 있는 상태로 포타필터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그 구바의 압력이
팡 하고 튀면서 물하고 커피 찌꺼기가 튀어버리거든요. 뜨거운 물이 튈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지저분해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물폭, 여러분이 말하는 그 물폭도 안 생길 수가 없고, 그래서 3웨이 밸브가 그룹 헤드 뒤쪽에 달려 있으면은 추출이 끝나면은 제3의 길로 남은 압력을 슉 하고 빼줍니다. 그래서 바로 포탑필터를 빼도 물폭이 생기지 않고 여기 고여있던 뜨거운 물을 뒤쪽으로 쫙 하고 뱉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웨이 밸브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싱글 월 바스켓인지 듀얼 월 바스켓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 가루를 담는 이 필터를 말하는 거죠. 이 필터가 일반적인 필터, 이렇게 생긴 구멍이, 바늘 구멍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뚫려 있는 이런 형태의 필터가 싱글월 바스켓, 우리가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필터고요. 이게 아니라 바닥이 막혀 있으면서 바늘구멍이 하나가 딱 뚫려 있는 경우들은 듀얼월이라고 그래서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필터는 뻥크레마를 만들어내는 필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이미 분쇄되어진 커피 가루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가스가 부족한 온도로 사용을 할 때에 어떻게든 크레마를 만들어내서 커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바스켓이 듀얼월 바스켓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라인더가 없으신 분들이 좀 아쉬운나마 향은 조금 손실되더라도 에스프레소 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듀얼월 바스켓이다, 뻥크레마 바스켓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듀얼월 바스켓이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은 커피숍에서 파는 퀄리티보다는 떨어지게끔 먹을 수밖에 없어요. 듀얼월 바스켓에다가 그라인더를 써가지고 분쇄된 온도를 즉석에서 집어넣으면 추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듀얼월 바스켓은 일단은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생각하셔야 되고, 듀얼월 바스켓을 쓰고 있는 머신은 구매한 이후에 싱글월 바스켓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야 될 사항이겠죠. 자,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온도의 안정성, 추출 온도의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룹 헤드에서 물이 압력이 전달되는 그 안정성도 있고요. 스팀의 세기도 중요하죠. 라떼아트가 잘 될 수 있는 스팀의 파워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실상 우리가 그냥 검색을 해가지고 스펙을 보고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직접 써봐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부 대장이 남겨놓는 리뷰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만한 것들도 다양하게 재미나게 풀어낼 테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